오히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별 말씀은. D-6일 남았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서청원 후보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고, 또 저희 지역이 보수적인 입장이 강한 지역이라서 참 힘든 선거입니다. 하지만 저희 화성 시민들은 도덕적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 전력으로 2차례나 형을 받으셨고, 또 자녀분들 문제, 그러다 화성에 애정도 연고도 없는 분을 낙하산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늘 주민들과 함께 해오고, 주민들과 뒹굴고 울고 웃은 지역 일꾼을 좀 키워보자, 이런 게 좀 바닥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말을 맞으면 거의 지지도가 거의 비슷해질 거다, 엇비슷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선거 종반에 가서 10월 30일은 제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년에는 초반에는 저희가 이 당 지지도도 상승하고 있었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 선거 분위기가 참 고무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초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몇 가지의 제가 볼 때는 악재들이 나오면서 지역의 분위기들이 급속도로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바뀐 현상입니다. 바뀐 현상.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 선거 때보다 주민들께서 제 진정성을 더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봐도 조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고 주말쯤 되면 엇비슷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느끼는 거고, 바닥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나서 느끼는 건데요. 여론이 점차적으로 저는 올라가고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대인 서청원 후보님께서는 조금 빠지는 추세라 주말에는 거의 대등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일요일이 넘었으면 반드시 제가 역전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럼 뒤집기 변수는 뭐로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우리 화성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지만 민생 공약이나 복지 공약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실망감이 큰 것 같고, 특히 우리 화성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거에 대한 자존심들을 많이 상해 계셔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뒤집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하루에 22시간씩 강행군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일꾼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당 후보라 그래서 꼭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나 철도나 도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는 화성에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 대한 애정과 화성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담을 줄 아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 후보님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우려가, 상대 후보님께서는 워낙 또 고령이시고 또 중앙정치에 큰 일을 하실 분이라 화성 문제보다는 중앙정치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다음 선거에는 화성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다른 쪽을 좀 역대 선거들을 보면 가실 거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일부 그러는 걱정은 하고 계시지만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록 야당의 원외위원장이지만 지난 낙선 이후에도 늘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매양리 평화공원 문제, 국립자연사박물관 문제, 화성호 담수화 문제 등으로 화성시장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해남에서 서울까지 걸어오고, 중간중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들,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 1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의선 자꾸 하신 고의선 의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특별법도 내고, 이런 진정성들도 보고 계시고 원해지만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저희 지역의 사업들은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뭐 지금 당장 1조, 2조씩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는 시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화성시의 플랜에 대해서 큰 그림을 짜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화성의 내일을 늘 준비해온 5.16이 훨씬 더 힘있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 이제 우리 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농촌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망감도 크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하고 있고 제가 어르신들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게 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연불학 등으로 해서 12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절반 정도가 부족한데 과거에 우리 시는 마을에서 땅을 제공하면 1억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시가 제공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을들이 작은 마을들 위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땅을 제공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당정회비를 통해서 시에다가 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유지부터 좀 주민들께 돌려드리자. 시민들이 양해를 하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어르신들의 공간을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함께하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저희 도시지역은 그 교통이라든지 문화,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혁신지구 지정이나 남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고 농촌지역은 잘못된 FTA 피해보상 관련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쌀 보전 직불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을 현실화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농민들께서 민주당이 5.16이 우리 편이구나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뒤를 쫓는 후보고 저는 또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온 후보이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에도 저는 주민들과 함께 할 생각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을회관에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잠을 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막걸리 잔 놓고 대화하고 느끼고 애환을 느낀 것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보통 새벽 3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데요. 이제 뭐 불과 6일 남았습니다. 제가 6일 동안 제 몸이 바스러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화성에서 5.16이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